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장애 인식 개선 강의를 하게 된 박옥순입니다. 자, 여러분 오늘 이 시간 우리가 함께할 장애 인식 개선이 왜 필요한가? 여러분들이 아마 생소할지도 모르겠어요. 장애 인식 개선 하면은 우리가 살아가면서 장애인에 관한 편견과 또 장애인을 이해 못해서 차별을 두는 사례들이 점점 늘어나고 있습니다. 그런 부분에서 우리가 그들도 우리와 함께 살아가는 사람들이구나. 우리와 함께 정말 행복하게 살아야 될 대한민국 국민이구나. 이런 부분들을 우리가 함께 나누는 마음으로 장애인 인식 개선을 준비하게 되었습니다. 장애 인식 개선 교육의 목적에 대해서 살펴보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자, 여러분 주위에 혹시 장애인을 보거나 아니면 내 옆집, 이웃집 또 내 가족 중에 장애인이 함께 살아가는 분들도 계실 거예요. 그런데 이분들을 볼 때 과연 편안하게 저들도 우리와 같은 친구구나 하면서 대할 수 있는 사람이 있는가 하면 아니면 장애인은 우리와 달라. 그래서 그들은 정말 못해. 그들은 이런 것들을 할 수 없어 라고 차별을 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그래서 이러한 잘못된 인식과 편견을 우리는 지금부터 조금은 줄여갈 수 있는 여러분들이 돼야 할 것입니다. 자, 장애 인식 개선을 위해서 우리는 이제 국가 차원에서 체계적이고 또 종합적인 계획을 수립해서 운영하고 개선할 필요성을 우리는 알고 있어야 합니다. 그만큼 우리가 21세기를 맞이하고 또 4차 혁명을 부르짖는 이 시점에서 장애인도 비장애인도 함께 행복하게 살아가야 되는구나 라는 것들을 다시 한번 일깨울 수 있는 그런 시간이 되길 바랍니다. 자, 장애인에 대한 우리가 잘못된 인식은 아주 오래전부터 갖고 오고 있습니다. 많은 분들이 장애인 하면은 아직도 많은 어르신들이 길을 오고 갈 때 볼 때는 이렇게 혀를 차거나 아니 거리도 복잡한데 왜 밖에 나왔어? 라면서 계속 손가락질을 하시는 분들도 계십니다. 이러한 변화들이 짧은 시간에 사라지진 않을 것입니다. 그렇지만 온 만큼 천천히 준비하다 보면은 모두가 갖고 있는 편견을 없애고 또 장애인에 대해서 그들에게 친절하게 같이 살아갈 수 있는 그런 마음이 될 거라고 보고 있습니다. 자, 우리나라에서는 장애인에 대한 어떤 부정적인 편견을 해소하기 위해서 장애 인식 개선 교육을 강조하고 있습니다. 그만큼 우리가 살아가면서 장애인과 또 일반인을 비장애인이라고 제가 호칭을 하고 있는데 같이 더불어 함께 사는 아름다운 세상을 만들자 하는 목적으로 장애 인식 개선을 시작하게 되었습니다. 장애 인식 개선을 하기 위한 교육의 목적에 대해서 살펴보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자, 교육의 목적 하면은 유치원이나 학교 이런 교육 현장에서 과연 장애인들에게 어떻게 교육하면 그들이 모든 것들을 다 이해하고 함께 더불어 살아갈 수 있을까? 또 통합교육을 어떻게 하면 잘할 수 있을까? 이런 부분에 대해서 우리가 함께 생각해 봐야 될 것 같습니다. 우리가 장애 학생들이 유치원에서 통합교육을 하고 또 초등학교에서 통합교육을 마치고 중고등학교에서 통합교육을 마치지만 성인이 되었을 때는 장애인과 비장애인은 완전히 분리가 돼서 살아가는 모습을 많이 보게 됩니다. 장애인 친구들은 장애인 친구대로 또 비장애인 친구들은 비장애인 친구대로 그렇지만 우리가 어렸을 때부터 그들도 우리의 친구다. 그들도 우리와 같이 행복하게 살아가면 된다라는 의식이 함께하면 이 친구들이 성인이 되었을 때도 이웃에 장애인분들이 계실 때도 함께 더불어 살아갈 수 있는 그런 세상이 될 거라고 보고 있습니다. 재활기관에서도 마찬가지입니다. 재활기관에서도 전반적인 장애를 이해하는 중심으로 교육이 실시가 돼야 합니다.
내가 아는 장애가 지체장애라고 해서 지체장애인만 이해할 수 있고 내가 아는 장애인이 뇌병변 장애라고 해서 뇌병변 장애만 이해하고 내가 아는 장애인이 지적장애인이라고 해서 지적장애만 이해하고 또 자폐성 장애가 많이 보이니까 자폐성 장애는 다 저럴 것이다 라고 생각하는 편견을 우리는 줄여봐야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다양하게 대상자는 매우 다양합니다. 15개의 범주로 장애 영역이 나눠져 있기 때문에 이런 부분들을 우리가 하나하나 세밀하게 학습할 때 장애인을 훨씬 더 이해할 수 있고 그들에 대한 어떤 인식 개선과 또 그들을 대할 때 에티켓 이런 것들을 우리가 함께 알아가는 시간이 될 수가 있을 것입니다. 또 고용 현장에서도 마찬가지입니다. 장애인분들이 고등학교까지 졸업하고 또 대학을 졸업하고 사회에 나왔을 때 물론 이제 지체 장애인과 뇌병변 장애인들은 우리가 생각하고 쓰고 읽고 학습하는 데 아무런 문제가 없는 분들이 많습니다. 그렇지만 뇌병변 장애는 이분들이 장애가 너무 심하기 때문에 몸이 뒤틀리고 이런 상황에서 지능도 낮을 것이다 라는 그런 잘못된 편견을 갖고 계시는 분들도 종종 계십니다. 그렇기 때문에 장애인에 따라서 그들의 각각 다른 그런 고유의 영역들이 있기 때문에 하나하나 살펴본다면 편견을 줄이고 조금은 이해할 수 있는 우리가 되지 않을까 이런 생각이 듭니다. 더군다나 고용 현장에서는 장애인분들이 현장에 와서 일을 할 때 이분들이 도대체 어떻게 지도해야 될지 또 어떻게 가르쳐줘야 될지 혼란스러울 때가 되게 많습니다. 더군다나 사업주라든지 또 인사 담당이라든지 또 비장애인 근로자들이 장애인분이 함께 일을 할 때 어떻게 도와줘야 될지 그들과 어떻게 함께 해야 될지 이런 부분들이 막연하게 힘들 수도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현장에서 그래? 이분들을 이해하기 위해서는 우리가 장애 인식에 관한 교육이 필요해. 그래서 장애인을 좀 더 이해하고 그들하고 같이 더불어 행복하게 지낼 수 있는 그런 장을 만들기 위해서는 우리도 공부를 해야 되는구나. 학습은 매우 중요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학교에서 공부를 할 때 그런 학습도 중요하지만 우리가 나와 다른 친구들을 이해할 때 그들에 관해서 조금만 고개를 들리고 또 조금만 관심을 기울여서 함께 한다라면 정말 더할 나위 없이 좋은 그런 프로그램들이 될 것입니다. 자, 그럼 우리가 이번 시간에는 장애 인식 개선 교육 관련 법에 대해서 제도 현황에 대해서 살펴보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법은 많이 중요합니다. 왜냐하면 어떤 법이든 그 법에 따라서 많은 것들이 이루어지고 또 지켜져야 되고 시행이 되기 때문에 우리가 법을 알아봐야 합니다. 자, 첫 번째로 장애 인식 개선이 왜 시작하게 되었는지 또 어느 법에 어떻게 명시되어 있는지 살펴보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장애인 복지법은 매우 중요합니다. 어떤 법이든 장애인 복지법에 의해서 많이들 결정도 되고 그리고 다른 법들도 도움을 받기도 합니다. 여기 나와 있는 제9조 국가와 지방자치단체의 책임이다 라고 되어 있습니다. 9조 제3항에 나와 있는 말이에요. 그래서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장애인 복지 정책을 장애인과 그 보호자에게 적극적으로 홍보하여야 하며 국민이 장애인을 올바르게 이해하도록 하는데 필요한 정책을 강구한다라고 되어 있어요. 그만큼 국가에서 우리가 장애인들을 또 그들의 가족을 함께 이해하고 더불어 같이 가야 된다라고 되어 있는 거 여러분 기억하셔야 합니다. 장애인 복지법 제25조 사회 인식 개선에 대해서 장애 인식 개선에 관한 구체적인 내용이 수록되어 있습니다. 제1항에는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로 하여금 학생, 공무원, 근로자, 그 밖에 일반 국민 등을 대상으로 장애인에 대한 인식 개선 교육 및 그리고 공익 광고 등 홍보 사업을 실시하도록 규정되고 있습니다. 이건 매우 중요합니다. 이제 우리가 2018년 5월부터는 장애 인식 개선 교육이 의무화되고 있습니다. 이 법 조항에 따라서 모든
이 대한민국에 사는 학교나 또 관공서, 또 직장 이런 모든 곳에서 장애인에 대한 인식 개선 교육이 앞으로 의무적으로 실시하는 그런 시간이 찾아왔습니다. 자, 제2항에는 학교에서 사용하는 교과용 도서에 장애인에 대한 인식 개선 내용이 포함하도록 규정되어 있습니다. 이제 앞으로 어떠한 책에도 장애인에 대한 편견된 그런 글귀가 들어가 있지 않을 것입니다. 그래서 학교에서 어릴 적부터 교육을 받고 또 매스컴을 통해서 많은 장애인에 대한 편견을 줄이고 그들도 우리와 더불어 같이 살아갈 수 있다라는 것들을 우리가 볼 때 같이 함께 더불어 살아가는구나 라는 것들을 인식하게 될 것입니다. 장애인 복지법 제34조를 살펴보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장애 여성에 대한 차별 금지를 위한 국가지방자치단체 의무 이렇게 되어 있어요. 여성 장애인에 대한 차별 금지 이런 부분에서도 우리가 잘 모르기 때문에 장애 인식 개선이 필요한 겁니다. 장애 여성들이 많이 차별받고 있고 또 성인들 같은 경우는 어려움 속에 처해져 있는 분들이 많이 보고 있습니다. 이런 부분들도 국가나 지방자치단체에서 차별 요인을 제거할 수 있도록 지원 정책 등 제도 등을 마련하고 적극적인 조치를 해야 된다라고 규정되어 있습니다. 이렇게 법에는 이런 많은 것들이 명시되어 있음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사는 이 세상에서는 이런 부분들이 잘 지켜지지 않고 있습니다. 잘 지켜지지 않는 부분은 잘 몰라서일 것입니다. 우리가 충분히 습득하고 또 충분히 학습되어진다라면 그들에게 갖는 편견과 그들에 대한 우리가 다른 차별된 생각들을 바꿔서 일반화된 그들도 우리와 같이 더불어 함께 행복하게 살아갈 사람이구나 라고 맞이할 때 그때 더불어 함께 살아가는 그런 멋진 대한민국이 될 것입니다. 자, 지금은 우리가 관련법 제도 현황인데 이번에는 장애인 차별금지법에도 우리가 어떻게 명시되어 있는지 장애 인식 개선이 어떻게 법으로 규정되어 있는지 살펴보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장애인 차별금지법에는 2007년 4월 10일 공포되었습니다. 장애인 차별금지법이라고요. 그래서 장애인에 대한 편견과 차별, 예방 그리고 이분들이 어떤 예방 같은 것들을 사전에 제거할 수 있는 제도적 장치를 마련했다는 중요한 의의를 갖고 있습니다. 그만큼 우리가 법으로 명시된 이런 부분들을 중요하게 여겨서 이들에게 어떤 편의시설도 제공할 수 있는 이런 부분들도 많이 바뀐 것을 여러분은 길을 오고 가면서 보실 수 있을 것입니다. 제2조 1항에는 장애를 신체, 정신적 손상 및 기능 상실이 장기간에 걸쳐 일상 또는 사회생활에 어떤 상당한 제약을 초래하는 상태로 규정하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장애인 차별금지법 우리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자, 장애인 차별금지법을 알아보고 있는데요. 근로기준법 제6조에 보면 균등한 처우라고 되어 있습니다. 사용자는 근로자에 대하여 이들이 남녀의 성을 이유로 차별적 대우를 하지 못하며 국적으로 또 신앙 또는 사회 신분이라는 이유로 근로 조건에 대한 차별적 처우를 하지 못한다라고 명시되어 있습니다. 그만큼 장애인에 대해서 차별은 하지 말아야 된다라고 명시되어 있습니다. 제11조 1항에는 모든 국민은 법 앞에서 평등하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장애인과 비장애인이든 누구나 대한민국의 국민입니다. 장애인이라고 해서 그들이 따로 살아야 하고 비장애인이라고 해서 따로 살아야 한다라는 분리 개념은 이제부터 갖지 말아야 할 것입니다. 자, 누구든지 성별, 종교는 사회적 신분에 의해서 또 정치, 경제, 사회, 문화생활 모든 영역에서 차별을 받지 아니한다라고 규정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어떠십니까? 아직까지도 장애인들이 휠체어를 타고 영화를 보러 갈 수 없는 그런 극장들도 있고 또 연극을 본다거나 아니면 식당을 간다거나 그런 많은 곳들이 편의시설이 제대로 안 돼 있는 곳도 상당히 많습니다. 그만큼 우리가
조금 불편하더라도 서로 감수하면서 함께 더불어 살아가야 된다라고 명시되어 있습니다. 자, 지금 이 시간에는 장애인 고용 촉진법에 대해서 살펴보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장애인 고용 촉진법은 2007년도 12월에 개정이 되었습니다. 이 법에는 직장 내 장애인 근로자 채용 확대와 안정적인 근무 여건 조성을 위한 사업주의 장애 인식 개선 교육이 의무화되어 있습니다. 또한 장애인 고용 촉진법 5조 사항에도 고용노동부 장관은 사업주의 장애 인식 개선 교육이 원활하게 이루어질 수 있도록 교육 교재 등을 개발하여 보급해야 된다라고 규정되어 있습니다. 이만큼 이러한 법과 제도들은 우리가 앞으로 살아가면서 많은 변화들을 가져올 것입니다. 그러면 장애 인식 개선 교육 의무 사항에 대해서 법안을 한번 살펴보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러면 규제의 필요성 및 대안 선택이라고 되어 있는데요. 우리가 기본 정보로 규제명은 그래 장애 인식 개선을 우리가 직장 내 장애인 인식 개선 교육 실시 기준을 마련한 것으로 한다라고 명을 말했어요. 그리고 조문은 장애인 고용 촉진 및 직업재활법 시행령 제5조의 2항에 명시되어 있고요. 위임 명령도 같은 곳에 명시되어 있습니다. 자, 이 법은 신설되어 있고 입법 예고를 하고 있습니다. 자, 규제의 필요성에서 6번째는 추진 배경 및 정부 개입 필요성에 대해서 명시됨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사업주가 장애인 인식 개선 교육을 실시하도록 하는 장애인 고용 촉진 및 직업 재활법 개정에 따라서 법률에서 어떤 위임된 교육의 내용이나 방법 및 횟수 그리고 명확히 규정하고 있는 이런 제도들을 마련할 필요가 있다라고 지금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또 규제 내용은 사업주는 직장 내 장애인 인식 개선 교육을 연 1회로 실시한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교육 내용에 따라서는 장애의 정의 및 장애 유형에 대한 이해, 또 장애인의 인권과 차별 금지에 그리고 정당한 편의 제공, 장애인 고용 촉진 및 직업 재활과 관련된 법과 제도 등을 포함하고 있습니다. 이만큼 우리가 어떤 조문에 나와 있는 필요성과 또 규제 내용 이런 부분들을 명시해 놓았기 때문에 우리가 연 1회 이상을 실시해야 되기 때문에 각 기관과 또 사업체에서는 이런 것들을 자세히 살펴볼 필요가 있습니다. 8번째는 피규제 집단 및 이해 관계자라고 되어 있어요. 자, 이해 관계자라고 하면 사업주나 근로자 그리고 장애인 복지법 시행령 제2조 기준에 해당하는 국가유공자 또 어떤 지원에 관한 법률 제14조 3항에 따른 상위 등급 기준 해당자 이런 분들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자, 그러면 이 장애인식 개선 교육 의무 상황에 기대 효과는 어떤 것이 있을까요? 사업주가 실시하는 장애인 인식 개선 교육의 기준을 정하고 이에 따라서 교육을 실시함으로 인해서 장애인에 대한 인식을 효율적으로 개선함으로써 장애인의 고용 촉진 등에 기여할 수 있다라고 되어 있어요. 자, 그런데 이러한 것들이 우리가 뭔가 의무사항으로 이런 필요성, 이런 부분들을 우리가 많은 법으로 정해놓고 실질적으로 이제 공표를 했단 말이에요. 그러면 많은 사업장에서 실질적으로 이런 교육들을 실시하면서 조금씩 개선을 해 나가야 되는데 아직도 이런 부분에서 뒤떨어진 사고를 갖고 있다라면 바람직하지 않을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살아가면서 이런 부분들은 매우 중요함을 인식해야 하겠습니다.
자, 규제의 필요성 10번째는 비용 편익 분석입니다. 자, 이 부분에서는 사업주가 실시해야 하는 장애인 인식 개선 교육의 기준을 정하고 이에 따라서 교육을 우리가 실시토록 함으로써 장애인에 대한 인식을 효율적으로 개선함으로써 장애인을 고용 촉진에 기여한다라고 이야기하고 있어요. 그런데 이런 부분들이 고용 촉진에 기여한다라면 우리가 편견을 없애고 또 그들을 이해함으로 인해서 장애인도 직업을 가질 수 있다. 그들도 잘할 수 있음을 인식하고 다만 그들을 잘 모르기 때문에 비장애인들은 장애인에 대해서 좀 더 많은 정보와 또 장애인을 이해할 수 있는 그런 인식 개선 교육이 활발하게 이루어져야 함을 명시하고 있습니다. 자, 관련 법안 개정안에 대해서 우리가 계속 살펴보고 있는데요. 자, 개정안 제5조 2항에 보면은요, 직장 내 장애인 인식 개선 교육에 관해서 명시되어 있습니다. 자, 법 제5조의 2에 따라 사업주는 직장 내 장애인 인식 개선 교육을 연 1회 이상을 실시하여야 한다라고 명시되어 있습니다. 제2항에는 교육의 각 호의 내용을 포함해야 한다라고 명시되어 있어요. 첫 번째는 장애의 정의 및 장애 유형에 대한 이해를 해야 합니다. 15개의 범주로 나뉘어져 있다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래서 신체 장애인과 정신 장애인으로 나눠지지만 신체 장애인은 내부 장애인과 그리고 외부 장애를 갖고 있는 장애로 나눠집니다. 그런 다음 지적 장애인들, 정신 장애인들, 자폐성 장애는 정신적 장애인으로 분류하고 있습니다. 이만큼 장애에 대해서 우리는 정확하게 이해를 해야지만 이런 장애가 우리 사업장에 있구나. 이런 장애를 갖고 있는 친구가 우리 학급에 있구나. 또 우리 반에 있구나 라고 이해할 수 있습니다. 두 번째는 직장 내 장애인의 인권과 차별 금지 및 정당한 편의 제공을 할 수 있습니다. 뇌병변 장애를 갖고 있어서 휠체어를 타고 있는데 턱이 지어 있어서 휠체어가 올라갈 수 없다거나 계단이 되어 있어서 계단을 오고 갈 수가 없다거나 이럴 때는 그런 것들을 어떻게 하면 그들을 위해서 편의를 제공해 줄까? 그래서 그들이 오고 갈 때 불편함이 없도록 도움을 줄 수 있을까? 생각하는 것들이 매우 중요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런 편의 제공은 우리가 꼭 휠체어 장애인들에게만 주어지는 게 아닙니다. 여러분들이 편견을 갖고 오해할 수 있는 부분이 또 하나 있는 건 뭐냐면 청각 장애인들은 소리를 들을 수 없지 않습니까? 그런데 많은 사람들이 오해합니다. 청각 장애인들은 시끄러운 소음이 있는 곳에서 들리지 않기 때문에 참 좋겠구나라고 오해하시는 분이 계세요. 그런데 청각 장애인분들은 시끄러운 곳을 가는 것들을 피해 드려야 됩니다. 왜냐하면 이게 진동관이 이렇게 몸으로 전달이 되기 때문에 그 울림이 너무 커서 그 뇌의 한 부분들을 자극해서 고통스러워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오히려 조용한 곳에서 대화를 하는 것들이 더 훨씬 집중력이 커질 수 있고 높아질 수 있다는 것들을 여러분들은 기억을 해야 합니다. 자, 세 번째는 장애인 고용 촉진 및 직업 재활과 관련된 법과 제도입니다. 이런 부분들을 앞에서 살펴본 것처럼 법과 제도를 우리가 잘 이해하고 알고 있어야지만 그래 우리는 잘 지켜야 되는 대한민국 국민이야 라고 이해할 수가 있습니다. 그 밖에도 직장 내 장애인 인식 개선에 필요한 여러 가지 사항들이 있습니다. 이 부분들은 우리가 장애인식 개선 교육을 통해서 좀 더 변화할 수 있는 그런 세상을 만들어갈 수 있겠습니다. 법과 관련한 개정안을 살펴보고 있는데요. 제1항에 따른 교육은 어떤 사업의 규모나 특성을 고려해서 직원 연수나 조회, 회의 이럴 때 이제 집합하고 교육을 인터넷 통신망을 이용해서 원격 교육 또는 체험 교육 등으로 통하여 실시할 수 있다라고 되어 있어요. 다양하게 어떤 부분을 실시할 수 있지만 다만 여러분들이 기억하고 명심해야 될 거는 교육 자료 등을 배포 게시하거나 전자우편을 보내는 등 이런 부분은 근로자에게 교육 내용이 제대로
전달되어 있는지 확인할 수가 없습니다. 이럴 때는 인식 개선 교육을 한 것으로 보지 아니한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우리가 법을 대충 지켜야 돼라고 해서 많은 연수나 조회, 회의, 집합교육, 인터넷, 정보통신망 이렇게 되어 있다지만 아래 명시한 것처럼 이들이 직접 그것을 받았다는 또 그것을 확인했다라는 그런 교육이 확인되지 않으면 인정할 수 없다라고 되어 있는 거 이해하시기 바랍니다. 이번 시간에는 직장 내 장애인식 개선 교육이 왜 이루어지고 어떻게 이걸 실시해야 되는지 살펴보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자, 사업주가 직장 내 장애인 인식 개선을 실시토록 하고 고용노동부 장관이 교육 실시 결과에 대한 점검 가능하도록 장애인 고용 촉진 및 직업 재활법이 개정되어 있어서 교육 내용과 또 어떤 방법 또 횟수 이런 것들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교육은 최소 연 1회 이상 직장 내 교육을 실시하도록 규정되어 있고요. 장애인 복지법에 규정되어 있다는 거 앞에서도 살펴봤습니다. 그리고 사회적 인식 개선 교육과 남녀 고용 평등법 또 성희롱 예방 교육도 연 1회 실시하도록 함께 시행령에 규정되어 있음을 인식하시기 바랍니다. 세 번째는 장애인 인식 개선 교육을 통한 장애인의 고용 촉진 이런 법들이 실현하는 가운데 많은 내용들이 포함되어야 될 필요성을 느끼고요. 그리고 전국적으로 바람직한 교육 내용은 보건복지부 홈페이지나 또 한국장애인 고용공단에서 실시해온 장애 인식 개선 교육 자료를 활용하는 것이 매우 좋습니다. 여러분 혹시 장애 인식 개선 교육을 어떻게 실시하면 좋을까라고 고민하시는 분들도 많이 계실 거예요. 그런데 지금 나와 있는 것처럼 보건복지부 홈페이지에 가면은 장애인들을 위한 여러 가지 교육 프로그램들이 올라와 있습니다. 그런 것들을 가지고 보여주면 되고요. 또 이해할 수 있도록 설명해 주는 것도 매우 중요하겠죠. 그래서 다양한 방법으로 또 영상들을 틀어서 보여주고 지금처럼 이렇게 장애 인식 개선에 대해서 강의를 듣고 하다 보면은 많이 달라질 수 있음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네 번째는 간이 교육 실시만으로 의무 교육 실시를 인정 시 교육의 실효성 담보가 어렵다는 것입니다. 다수 소규모의 어떤 사업장에서 교육 부담 완화를 위해서 장애인 고용 의무가 있는 그런 사업주의 경우는 간이 교육도 인정한다라고 명시되어 있습니다. 기대 효과는 어떤 것이 있을까요? 장애 인식 개선 기대 효과 첫 번째는 의무 교육을 실시한 횟수를 연 1회 이상을 규정한다는 법 개정 내용이 있습니다. 두 번째는 장애인의 인권과 편의 제공 또 고용 촉진 등과 관련된 내용을 교육 내용으로 규정한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또 법 목적을 실현함과 동시에 일관성 있는 교육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하게 되어 있다라고 되어 있고요. 네 번째는 장애인 고용 의무가 없는 사업주 그러니까 50인 미만이 근무하는 사업장이면 간이 교육만으로도 의무 교육을 이행한 것으로 보지 않음으로써 교육의 실효성을 담보한다라고 이렇게 지정되어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기대 효과는 1회 이상이기 때문에 월별로 해도 좋고 아니면 분기별로 해도 좋고 그렇게 해서 다양하게 자주 할 수 있으면 효과가 더 극대화되는 거 여러분 아시죠? 그래서 많은 분들이 장애 인식 개선 교육을 함께 하는데 동참하길 응원합니다. 그러면 여러분 이제 미래에 펼쳐질 장애인 복지 혜택은 무엇이 있을까요? 그리고 미래에 펼쳐질 장애 인식 개선은 어떻게 이루어질까요? 우리 살펴보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자, 2018년 3월 5일 장애인 정책위원회에서 논의한 사안이 있습니다. 2018년부터 2022년까지 장애 등급을 폐지를 결정을 했고요. 그리고 또 이분들이 5차 계획은 장애인 자립생활이 이루어지는 그런 포용사회를 비전으로 복지 건강과 또 교육 문화체육 소득 경제활동 건강 증진
사회 참여 기반, 어떤 5대 분야와 22개 중점 과제로 70개의 세부 과제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이런 부분들은 이제 매뉴얼로 만들어져서 아마 각 지역에 있는 복지관이나 관련 단체들에게 배부될 것입니다. 이런 부분들이 앞으로 어떻게 변하는지 분야별로 하나씩 살펴보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장애인 종합정책 수립에 있어서 복지 건강 분야입니다. 앞으로 장애인 복지 건강 분야는 어떻게 변하는지 발빠르게 먼저 살펴보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장애인의 욕구와 환경에 맞는 맞춤형 서비스는 이제 지원을 위해서 2019년 7월부터 시행이 들어갑니다. 그래서 장애인 등급제 폐지가 단계적으로 이루어질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지금은 몇 급 등급을 갖고 있지만 앞으로는 다른 방법으로 이렇게 분류가 되는구나 라고 여러분들은 이해하실 수 있게 됩니다. 그리고 또 시설에서 나간 후 지역사회에서 소속이 빨리 자립할 수 있도록 중앙 및 시도의 탈시설 지원센터가 설치될 것입니다. 그리고 공공임대주택과 자립정착 자원이 앞으로 펼쳐질 것입니다. 중증 장애 아동에 대한 집중적인 재활치료를 위해서 권역별 공공어린이 재활의료기관을 설립할 것입니다. 장애인 건강주치의 제도도 도입돼서 2018년부터 지금 시범사업을 실시하고 있는데요. 중증 장애인들의 만성질환을 체계적으로 관리하는 제도입니다. 지금까지는 이러한 모든 것들이 부모들이 책임을 지고 부모의 선에서 해결해서 가족들이 많이 고통을 안고 있었지만 이제 앞으로는 국가에서 공공에서 이런 부분들을 안고 가기 때문에 많은 것들이 좋아질 거라고 예측하고 있습니다. 자, 장애인 건강검진기관을 2021년까지 100개소로 지정하고 운영한다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장애 유병률을 장애가 태어날 때 유병률이 76%라면 비장애 유병률은 33%로 분류한 것을 우리가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자, 두 번째는 교육, 문화, 체육 분야에 대해서 살펴보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장애인의 교육권 보장을 위해서 특수학급이 특수학교가 22개, 특수학급이 1250개로 확충을 할 예정입니다. 특수학교 부지나 어떤 이런 용지 이런 것들을 용이하도록 관련 제도를 정비하고자 한다 하셨습니다. 또한 장애인에 대한 통합 문화 이용권 지원을 지금은 7만 원인데 앞으로는 10만 원으로 인상을 해서 불편이나 어떤 활동의 제약을 주지 않는 열린 관광 어떤 서비스를 한다라고 합니다. 그래서 장애인들이 비용을 지불하지 않고 비장애인까지 함께 가면은 할인도 되고 무료로 입장이 가능한데요. 이런 어떤 관광지를 100개소에서 2022년도까지 점점 100개소로 늘려서 조성할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자, 장애인 생활지도사도 확대를 하고 있습니다. 2017년도에는 450명인데 2022년은 1000명 정도로 확대해서 나갈 예정이라고 말씀하십니다. 권역별 장애인 국민체육센터 설치하는 것도 주거지에서 가까운 곳에서 장애인들이 운동을 하고 즐길 수 있도록 실시한다고 합니다. 세 번째는 경제적 자립 기반 조성 분야에 대해서 살펴보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자, 소득 보장을 위해서 장애인 연금 기초급여가 2018년 9월에 25만 원으로 인상이 됩니다. 그리고 2021년 30만 원으로 인상하는 방향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이런 모든 장애 추가 비용은 장애연금 부가급여와 장애수당의 인상을 단계적으로 추진할 거라고 발표하고 있습니다. 자, 장애 고용 장려금 단가 인상이라든지 장애인 의무 고용 제고, 중증 장애인 생상품 우선 구매 이런 부분들도 이제 국가에서 좀 더 확대해서 진행하고자 하고 있습니다. 최저임금 제도도 어떤 최소화해서 장애인 고용의 질을 높여서 개선에 만전을 한다고 합니다. 네 번째는 장애인 권익과
안전 분야에 대해서 살펴보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장애인에 대한 국민 인식 개선을 위해서 이제는 중장기 계획으로 로드맵을 해서 훨씬 더 연결될 수 있도록 한다고 하십니다. 그리고 중앙 및 시도의 장애인권 권익 옹호 기관을 통해서 장애인 확대와 차별 문제에 대해서 점점 줄여나갈 계획입니다. 또한 안전 취약계층 장애인 지원을 위한 법과 제도 정비, 또 어떤 인식 개선 이런 교육들이 확대되고요. 매뉴얼로 개발할 예정입니다. 그리고 또 장애인들이 어려운 상황에 있을 때 지진이 일어나거나 이럴 때 이제 피난할 수 있는 그런 안전 설비 기준도 강화를 한다라고 합니다. 화재 발생 시 우리가 예를 들어서 화재가 발생되었을 때 전멸이 되었을 때 음성 기능이 있는 피난구, 유도 등 이런 것들을 설치를 의무화해서 화장실 벽면이나 바닥 높이에 비상벨을 설치하는 것들을 의무화한다고 되어 있습니다. 5번째는 사회 참여 분야입니다. 사회 참여 분야는 웹사이트뿐만 아니라 모바일 앱, 정보통신 이런 부분에도 쉽게 장애인들이 접근할 수 있고 또 어떤 화면 낭독이라든지 소프트웨어, 특수 마우스, 정보통신 보조기기 이런 것들을 매년 4,000명들에게 지급할 예정이라고 발표하고 있습니다. 또 하나 공공건물 건축물에 의무 적용되는 BF 그래서 장애물 없는 환경 개선 이렇게 되어 있어요. 생활 환경인데 이런 부분들을 민간 건축물에도 단계적으로 확대해서 이루어질 수 있도록 체계적으로 간다 하고 있습니다. 자, 우리가 사회 참여 분야를 지금 알아보는데요. 9% 저상버스 보급률이 지금은 42% 확대해서 2021년까지 진행된다 말하고 있습니다. 또 휠체어 장애인이 탑승 가능한 고속 시외버스 모델을 개발하고자 하십니다. 그래서 철도, 공항, 버스, 여객 시설, 휠체어 승강기 이런 것들 편의 시설을 대충 어떤 그 대폭 확충하고요. 장애인 보행 환경 개선을 위해서 힘쓴다고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장애인 이동권 보장을 좀 더 강화해야 되겠죠. 6번째는 장애인 관련 분야를 살펴보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장애 등급을 대신해서 장애인의 욕구와 환경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서 서비스 제공할 수 있는 종합적 욕구 조사를 2019년 7월부터 2022년까지 단계적으로 도입을 한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장애인 활동 지원 서비스 신청은 1급에서 3급 중증 장애인들에 제한되어 있는데 변경되면 4급 이하의 장애인도 종합적 욕구 조사 결과에 따라서 서비스 이용이 가능하다 말하고 있습니다. 자, 여러분, 장애인 종합 정책 서비스 지금은 7번째 시간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우리가 시기와 또 서비스 분야, 또 서비스 이런 부분들을 연도별로 도표를 보고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2019년도에는 일상생활 지원, 또 활동 지원, 보조기기 지원, 거주시설 입소 자격 부여 이런 부분들이 2019년부터 활성화돼서 많이들 변할 것으로 참고하시면 좋겠습니다. 자, 2020년도에는 이동 지원, 장애인들 이동 지원에 많은 것들이 변화가 있을 것입니다. 전용 콜택시 주차 구역을 지정해서 장애인분들이 오고 가는 데서 불편함이 없도록 할 것입니다. 이런 부분들은 직접적으로 당사자 아니면 잘 모릅니다. 제가 길에서 여러 번 마주했는데 장애인분들이 중증 장애인분들은 또 더군다나 뇌병변 장애를 갖고 있는 분들은 혼자서 일반 버스나 아니면 택시를 타기 어렵습니다. 그러면 장애인들의 이동 어떤 그 콜택시를 사용할 때 그들의 주차 구역이 없어서 애매하게 힘들어하는 부분들을 목격을 한 적이 있습니다. 이런 부분을 줄이기 위해서 그들만을 위한 주차 구역이 만들어진다라는 것은 매우 고무적인 일입니다. 2020년도에는 소득 고용 지원이 이루어질 것입니다.
그래서 장애인 연금 지급이 상승될 거고요. 장애인 의무 고용 대상에 대해 포함이 된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만큼 우리가 이제는 찾아가는 서비스, 또 그들과 함께하는 서비스, 그들이 행복해하는 서비스로 함께 진행될 거라고 보고 있습니다. 여러분 어떠세요? 장애인 편견에 대해서 우리가 얼마나 갖고 있는지, 또 앞으로 장애인 복지 정책이 어떻게 펼쳐질 것인지 이런 부분을 살펴보고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위기 상황 같은 거 있잖아요. 혹시라도 학대를 받거나 생계 곤란을 당했을 때 이런 장애인을 위한 찾아가는 상담, 이런 부분들도 장애인 상담 전담할 수 있는 그런 협의체를 시군구 구성원들을 통해서 지역사회와 함께 전문 사례 관리를 하는 등 장애 특성에 고려해서 맞춤형 그런 지원 체계를 구축해 나갈 수 있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이런 부분들이 하나씩 지켜나간다라면 얼마나 아름다운 세상이 되겠습니까? 분명히 법 앞에서 장애인도 평등하다라고 이야기했습니다. 그럴 만큼 우리는 이 세상을 살아가면서 장애에 대한 편견을 줄이고 장애 인식에 대한 새로운 사고로 함께 해 나가야 될 것입니다. 여러분 어떠셨나요? 자, 이제 장애인에 대해서 조금은 웃어줄 준비가 되어 있으신가요? 이제부터는 그들도 우리와 같이 더불어 행복하게 살아갈 사람이라는 거, 그리고 우리와 더불어 대한민국 국민이라는 거 모두 기억하실 수 있죠? 자, 이번 시간 이것으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수고 많으셨습니다.